입시 위주 교육 환경에만 매달려 있던 대한민국 아이들이 달라졌습니다. 극심한 환경 변화에 두 발 벗고 나선 건데요. 교과서 대신 피켓을 들고 환경을 지켜달라고 아이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변화를 보이는 학교도 있습니다. 자연의 가치와 생명의 소중함 등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알리고는 있는데요.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2018년 기준 환경을 교양 과목으로 선택한 학교는 전국에서 5,000개가 넘는 학교 중 단 470곳. 환경 과목을 채택한 학교는 해가 갈수록 감소하면서 2018년 8%대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90년대 초 독립교과로 환경 과목이 개설되면서 본격적인 환경교육이 이루어지나 했지만 주 교과목에 밀리며 환경교사들이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10년간 환경교사 임용은 단 한 명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미래에도 아이들이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또 학교에서는 어떤 환경교육이 확산되어야 되는가. 학교를 통해서 배우게 되면 이게 관심이 있든 없든 일단 배우게 되고 알게 되니까 뭔가 더 거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환경 위기 시대를 살아가야 할 아이들.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환경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 플러스 신정호입니다.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해 지금 우리 세대가 가장 공을 들여야만 하는 과제가 무엇일까요? 자라는 미래 세대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환경에 대한 기본 소양을 길러주는 환경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순조롭지 못하다고 합니다. 왜 그 중요성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하면서 제대로 실천하고 있지는 못한가요? 미래교육 플러스에서는 학교 환경교육의 실태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학생들이 일단 우선 관심이 별로 없어요. 요즘에 입시 위주의 교육이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환경 과목들의 교사들이 계속 줄어왔던 거죠. 환경 교육을 받고 싶어도 원하는 만큼 받고 있지는 못한 게 현실이 아닌가. 다른 영역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것이 환경교육이에요. 네. 어려운 질문 안 할게요, 오늘. 네, 제발요. 어렸을 때 환경교육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일단 뭐 환경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었고요. 그렇죠. 네, 과목도 없었고, 그저 기억나는 게 있다면 저희 6학년 담임선생님께서 화분에다가 고추를 키우셨던 기억. 예. 그래서 급식 시간 때 고추 따가지고 이렇게 먹었던 기억. 그게 제 유일한 환경교육이었는데. 저도 뭐 사실은 주변 환경 청소한 거하고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그 당시에는 신문이나 잡지 같은 것들을 학교에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러네. 재활용하기 PUG 예. 수거. 맞다, 그것도 일종의 맞다. 환경교육의 일환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튼 요즘 우리 학생들은 환경교육을 어떤 걸 받는지 궁금하거든요. 우리 그렇죠. 먼저 지원 학생부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학년 사회시간이나 2학년 생명과학 시간 같이 다른 과학 과목이나 사회 과목에서 가끔씩 환경을 이렇게 녹여서 배우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이거 이렇게 배우는 것보다 저는 동아리에서 배우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동아리가 이제 환경 관련 동아리인가 봐요? 네, 맞아요. 우리 태양 학생 어때요? 저희 학교는 창체 시간을 활용해서 영상으로 뭐 환경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외부에서 강사분들이 오셔서 뭐 기후변화, 환경오염 같은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계세요. 우리 때는 너무 다르네요. 네, 앉아주세요. 저희하고 진짜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다양한 환경교육 활동들이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환경교육의 유형들,
이거 어떻게 좀 분류할 수 있고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환경교육 유형을 크게 구분하자면 뭐 교과 활동과 비교과 활동 이렇게 구분할 수 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 활동은 이제 환경 교과라고 불리는 그런 과목들을 수업 시간에 다루는 그런 방식들인데 그 학교에서 뭐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무수히많은 교과를 배우긴 하지만 환경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규정해서 가르칠 수 있는 과목이 한 과목밖에 안 되는 시점인 거고요. 그리고 비교과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학생들이 얘기한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뭐 창의적 체험 활동 이런 여러 활동들이 이제 동아리 활동을 중심으로 좀 많이 활성화돼 있는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장소를 기반으로 한 텃밭이나 아니면 뭐 환경 보존 지역을 가서 견학을 한다든지 이런 것 등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기후변화, 미세먼지와 같은 내용 기반의 그런 활동들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 방식들을 접목한 방법 기반의 그런 환경교육 활동들 그리고 이제 뭐 세계시민이라든지 뭐 민주시민 이런 거와 관련지어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그런 방향성 이런 걸 담아서 이루어지는 환경교육들 이런 것 등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환경교육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학생들 나왔으니까 전 시간에도 한번 물어봤거든요. 학생 나왔을 때 학교에서 환경 교육을 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태학 학생부터. 아무래도 환경교육 같은 경우에는 국어나 뭐 영어, 수학과 같은 교과목들과는 다르게 학생들이 이렇게 직접 나서서 이렇게 배우려고 하거나 뭐 사교육을 통해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지는 않기 때문에 환경교육에 해야 되는 주체는 학교가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일단 학교에서 학생들을 통해서 하면은 일단 더 넓은 많은 학생들에게 좀 더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환경교육이 좀 더 그럼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훈 학생은요? 지속가능한 환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거요? 지속가능한 환경. 이거 참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데요. 굉장히 세련된 말이었어요. 아주. 네. 학생들이 환경 교육을 받으면 적어도 미래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지속가능한 환경이라는 게 생각이 점차 넓어지다 보면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까지도 확장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환경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학생 얘기를 들어봤으니까 전문가분들 좀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 교과들을 학교에서 가르치잖아요. 이 여러 교과보다 환경교육이 왜 필요한지 또 그만큼 왜 필요한지 이 얘기를 좀 해주시죠. 지금 우리나라의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여러 교과목들은 대체로 그 아이가 하나의 독립된 인간으로서 자기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어떤 능력, 요즘 흔히 쓰는 표현을 하면 일종의 경쟁력, 역량을 키우기 위한 과목들이거든요, 대부분 다. 근데 사실은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능력이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이죠. 그렇죠. 자연과 더불어 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인데 그런 능력들은 그러면 어떻게 길러줄 거냐. 이건 나이 들면 그냥 저절로 생기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환경교육은 자기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이 두 개의 밸런스가 필요한데 지금 학교 교육은 너무 개인의 이 경쟁력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게 좀 한계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워낙 기후위기나 환경재난이 심각하게 닥쳐왔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이해하고 자기 삶을 꾸려가서 대응하기 위한 능력은 미래 세대에게 꼭 필수적인 능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성균 교수님. 예,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환경 자체만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영역과 걸쳐져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통합적으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이 환경교육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장학사님은 편의점에 가서 뭔가 물건 하나 살 때 또는 시장에 가서 검은 비닐봉지를 하나 받아들 때 또는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고 내가 종이 타월을 쓸 거냐 아니면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쓸 것이냐 뭐 텀블러부터 내 삶 속에 작은 하나하나들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런 부분 내 삶을 바꾸는 것이 환경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속에서 또 머릿속에서 변화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중요하다고 지금 다들 말씀하셨는데 학생들 입장에서 대한민국 학생들이 이런 환경교육을 충분히 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준 학생? 일단 충분히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저희 학교에 환경 과목이 일단 없는 것도 있고요. 환경과목 없어요? 이제 올해 생겼어요. 제가 1,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근데 왜 이렇게 잘해요? 환경에 대해서?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고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환경을 배우는 것도
그 환경을 메인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 어떤 다른 과목에서 잠깐 배우고 넘어가는 게 다르기 때문에 부록 형식으로. 네, 그러니까 많이 환경교육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교과 부분에서는 환경교육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당연히 동의하는 바인데 그래도 학생들이 이렇게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게 된다면 뭐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든 다양한 그룹 활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김태양 학생이 지금 청원고등학교에 있죠. 동아리 활동 되게 열심히 하나 봐요.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저희가 취재를 좀 했는데 보시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한 하천. 이곳에 등장한 청원고 학생들. 어벤져스. 도착하자마자 장갑을 끼고 비닐봉지를 나눠 가지는데요. 뭘 하는 걸까요? 지나가면서 쓰레기 보이면 주우세요. 바로 환경보호를 위해 모인 건데요. 평소 쓰레기 줍기부터 유해식물 제거 활동 등으로 학교 주변 생태 환경을 지키고 있다는 학생들. 저 정말 미안한데 저걸 노역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들 좀 열심히 참여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저 동아리 가입하고 싶어요. 학생들 저희 학교에서 되게 인기 많은 동아리. 아, 그렇구나. 동아리 몇 명이에요? 저희 동아리 저희 학년이랑 밑에 학년까지 해서 21명. 그렇게 많아요? 네. 기후변화라든가 뭐 미세먼지, 수질 오염 등등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스스로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 하천에 와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주고 또한 보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가면서 학생들은 많은 것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쓰레기 함부로 버리고 일회용품 자주 사용하고 그런 데에 대해서 항상 무감각하게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저희가 직접 쓰레기도 줍고 하면서 아무래도 그런 쪽에 좀 더 예민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행동하는 거 봤을 때 뭐 혼자서 쓰레기를 주워서 갖다 버린다든지 그렇게 좀 바뀌게 된 것 같아요. 본격적인 활동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직접 나서서 하천 수질 검사도 한다는데요. 저 하천에 들어가서 수질 검사를 한다고요? 물에 녹아있는 산소양 등을 검사해 매달 하천 상태 변화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측정한 바로는 예를 들어 용존산소량은 그 여름철에는 햇살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치가 보통 정도로 나왔고요. 겨울철에는 반대로 나쁨을 띠게 되었습니다. 환경 활동도 되게 과학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있어. 여기! 뭔가 발견했나 본데요. 이게 다 시멘트예요. 저희 공사 현장에서 다 내려온 시멘트라서 저희가 이걸 다 조사할 예정입니다. 얼마 전 어류 검사를 하던 중 물속에서 시멘트를 발견한 학생들. 인근 공사 현장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는데요. 시멘트 가루가 섞인 물을 페트병에 담아보는데 한눈에 봐도 상태가 심각합니다. 그러네. 이게 아까 뜬 물, 지금 뜬 물. 저런 데도 보시면 다 흰색의 시멘트가 다 묻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깨끗한 물을 찾기도 좀 힘든 상황이에요. 이대로 가면 수질 오염은 시간 문제 아닐까요? 그날 오후 학교로 돌아온 학생들. 간이정수기를 만들어 시멘트가 유입돼 오염된 물을 정화해 보기로 했습니다. 정화에 도움이 되는 재료에 시멘트가 섞인 물을 붓자 물이 투명하게 변하는데요. 깨끗해. 오, 정화가 되는데요, 정제돼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물이 깨끗하네. 하천 상류보다 하류 쪽에 쓰레기가 많이 뭉쳐 있으니까 하류 쪽에 약간 이런 비슷한 시설을 설치해가지고 하면 하류 쪽에 모이는 폐수나 그런 것들이 좀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하천 환경 개선을 위해 학생들이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민 캠페인을 통해 수질 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기로 했는데요. 주로 어떤 내용을 그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중랑천 수질오염 상태에 대해 사람들이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먼저 물어보고 그리고 수질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저희가 좀 알아봐서 나중에 좀 유용하게 쓰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준비한 캠페인.
과연 시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요? 오늘 캠페인이 이루어질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환경 상태를 알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캠페인을 시작하는데 그 열정에 시민들도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 되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런 캠페인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환경을 위한 작은 행동들이 먼 훗날엔 큰 변화를 불러올 수도 있겠죠. 중랑천을 구원합니다. 어린이들이나 자라나는 후손들에게도 이런 좋은 환경을 물려줘야 하고 또 이렇게 저희 인간 혼자 살아가는 생활 공간이 아니라 또 다른 동물들도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 위기 시대. 이론적인 교육보단 환경 문제를 스스로 느끼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청호학교 환경운동 어벤져스들 화면으로 본 것 같아요. 영화 보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그 중량천 주변 이렇게 운전하고 할 때 옛날에 창문을 내리면 냄새가 좀 났는데 이제는 그게 다 없어졌어요. 우리 청호고등학교 학생들 덕분이 아닌가. 멋있다, 진짜. 다른 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그러니까요. 네. 학생들 활동한 거 보니까 뭔가 환경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들여다보고 캠페인이라든지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사회적인 그런 활동들도 같이 병행된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의미가 굉장히 좀 큰 것 같습니다. 장 학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90년대 초반에 첫발령 받아서 초등학생들하고 토요일 오후에 되면 이제 쓰레기 주우러 다녔었거든요. 그러면서 애들하고 수구리하고 사진 찍고 보고하고 그런 교육에서 이제는 학생들이 다양한 환경교육의 유형들로 이렇게 변화했다. 그리고 기후변화나 수질이나 또는 프로젝트 수업이나 이런 다양한 수업으로 지금 동아리 활동들을 잘하고 있네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전 재밌게 봤어요. 네, 재밌게 봤고요. 그 학생들 얼굴이 밝아서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학생들이 중랑천 주변에 대해서 실제로 탐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수성, 환경 감수성이 증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위촉 입학사정관인데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환경 관련 학과 학생들 입학 신입생 면접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 네, 그랬을 때 지금 학생들처럼 직접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문제를 탐구하거나 몸으로 겪어본 아이들하고 그냥 책에서 읽은 거를 이렇게 말로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학생을 선발할 때 진심을 가지고 저런 활동을 한 학생들의 아무래도 주목하게 되죠. 그렇죠. 그게 학교에 들어와서도 계속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훈 학생은 같은 또래죠? 네. 우리 친구가 하는 거 보니까 어때요? 일단 봉사활동에서 시작해서 이게 과학탐사 활동으로 넓어지고 이게 캠페인 활동까지 넓어지는 거 보니까 일단 활동이 확장됐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서울에서 살았었거든요. 중랑천 쪽에서 살았었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제 와서 중랑천의 모습을 제대로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런 활동을 하면서 이제까지 내가 갖고 있지 못했던 그런 생각들 또는 느낌들 좀 변한 게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뭐 교실에서 영상 시청 뭐 이런 거 하면서 환경에 대해서 보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고 하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직접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수질 오염 검사도 직접 해보고 뭐 환경 정화 활동 그런 것도 직접 해보기 때문에 환경 오염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좀 민감해지고 아무래도 좀 더 경각심을 더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실질적인 삶 속에서 네. 뭔가 내가 행동을 보일 때 문득 이러면 내가 이 환경 오염 이거 방지 못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경험들이 좀 더 많아졌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예를 들면 뭐 독서실 같은 데 다니다 보면 일회용품 종이컵 같은 거 자주 쓰고 그러는데 뭐 원래 막 한 번 쓰고 그냥 버리고 막 그렇기도 했는데 이제는 좀 눈치 보여서 또 버릴 때마다 죄책감이 드는 거야. 여러 번 쓰고 그러고 버리고 있어요. 그렇군요. 우리 지훈 학생은 어때요? 일단 텀블러 같은 것도 실제로 계속 쓰고요. 저도 독서실 같은 걸 다니는데 실제로 종이컵을 쓰라고는 하거든요. 종이컵 막 비치해 놓는데 저는 맨날 텀블러만 들고 다니고 또 뭐 비누 같은 것도 친환경 비누 같은 걸 산다든지 굉장히 많은 삶 속에서 실제로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선생님 이렇게 학생들이 동아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환경활동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교육 과정이 딱 들어와서 있지 않으면 좀 어려움이 있겠죠.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예, 일단은 뭐 학생들도 아까 얘기했지만 뭐 교과 같이 이렇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배운다는 면에서 분명 한계점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들어 놓은 틀을 꼭 따라가실 필요가 없으니까 자발적이고 그리고 자기 관심이나 좀 그런 거를 중심으로 이렇게 되게 결성할 수 있다는 면에서 큰 응집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학교 현장에서 동아리 활동 같은 거 지도도 해보고 뭐 심사 같은 것도 이렇게 나가보면 좀 아쉬운 부분은 학생들이 이제 그 고유한 그리고 굉장히 전문화된 그런 관심들을 이렇게 키워줄 수 있는 전문 지식이라든지 그리고 전문 기관, 어떻게 보면 측정 장비들 이런 것 등이 좀 한계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 등이 보여줄 수 있는 그 어떻게 보면 미세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좀 도와주면 학생들이 좀 더 이렇게 수월하게 동아리 활동 같은 걸 전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학생 입장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싶고 잘하고 싶고 뭐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좀 가로막는 제한점들이 좀 있을 것 같아. 학교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동아리 시간은 교육과정상에서 정해져 있으니까 동아리 시간이 부족한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또 그리고 만약에 동아리 시간이 부족해서 외부에서 또 따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끼리 이제 시간 조율도 해야 되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좀 학생들끼리 시간 조율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금요일이 동아리 활동 위기인데 그 이외에는 활동을 야자 시간에 한다던가 점심 시간에 한다던가 그렇게 저희가 짬을 내서 따로 해야 되거든요. 수업 실수 외에 따로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 점이 좀 방해받는 점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뭐 동아리 활동도 그렇고 교과 활동도 그렇고 환경교육이 내실화되려면 이게 좀 뭔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학교교육 현실, 환경교육을 하기 위한 현실이 어떤가요? 저는 뭐 학교에서 환경교육이 그 교과에서나 아까 얘기했던 교과 외 활동,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10년 전에 조사를 했었을 때 환경에 대한 지식을 물어봤을 때 청소년들의 점수가 58점이었어요. 환경의 지식에 대한 게. 근데 이제 환경 과목을 선택해서 배우고 있는 학생들은 그거보다 10점 정도 점수가 더 높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가환경교육센터에서 작년 11월 달에 우리나라의 고등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환경교육이 그래도 충분하냐라고 응답한 학생은 30% 정도에 불과했고요. 중고등학교에서 환경을 한 번도 과목으로 배워보지 못한 아이들 경우에 아마 학교에 환경 과목이 개설됐다면 나는 선택해서 들었을 거라고 응답한 학생이 60%가 넘었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환경 교육을 충분히 받고 있지는 못한 것 같고 또 학생들이 받고 싶어도 원하는 만큼 받고 있지는 못한 게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학생 환경 교육이 좀 필요를 한 것 같은데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그렇게 필요에 와닿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환경 과목이 있는데 환경 과목이 있지만 환경 선생님이 안 계세요. 수학 선생님이 많이 계셔도 수포자가 생기고 영어 선생님이 그렇게 많아도 영어가 잘 안 되는데 환경 선생님이 없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환경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이 본교과 안에 들어 있어요. 근데 그걸 하고 싶어도 해야 할 게 해도 너무너무 많아요. 안전교육부터 성교육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늘 밀리는 거죠. 밀리는 거군요. 밀리고 밀려서 제일 끝에 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